그렇게 열심히 잡지 일을 했으면 안 쫓겨났겠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더럽게 재미없었거든요. 관객 폭동 비슷한 것이 극장 유리를 깼더라고. 워워워워 무쌈 스이니. 네, 오늘의 건조 특보는 장국영 베스트 4입니다.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언제나 떠오르는 그 이름 장국영, 그리고 한국 영화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그 이름 변영주 감독님 피처링으로 오늘 꾸려봅니다. 네, 변영주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변영주 감독님.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정말 영혼도 없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기 싫으면 소개하지 마.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변영주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그 푸른숲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출판사 중 하나인 그 푸른숲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푸른숲을 너무 사랑하고 네. 나는 우리나라에 출판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면 그게 푸른숲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관계가 있으신 어? 건가요? 오래전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책을 안 쓴 관계라고 나니까? 그냥 나는- 영원히 쓰고 있는 중. 아니 쓰고 있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는 봉태규 배우랑 저랑 둘이 같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 펜트하우스 특집으로. 아니 주성철 까기 특집으로. 성철이가 너무 요즘 열심히 쟤한테 되게 놀라는 게 방구석 일녀를 보면 대본을 내가 봤잖아요. 세계 최초의 AI 영화 전문. 그래서 작가한테 야 이거 성철이가 이걸 하겠냐 하더라고. 아니 좋아해 지가 지를 AI라고 하는 거지. 근데 AI 측은 굉장히 무능하죠. 잡지 사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잡지 일을 했으면 안 쫓겨났겠지. 그리고 워낙 또 제가 이화정 김도훈을 좋아하고. 이거였어. 저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지인. 장국영 죽었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그딸이 만우절이었잖아요. 하필 저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장국영 그렇게 죽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었어. 그 해마다 정말 그 기념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꽃과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거의 전 세계에서 온 그 하얀 백합들과 그의 사진들로 도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한 3일 정도. 세계에서 온 백합이요? 꽃이 비행기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한 거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금 전 세계에서 온 백합이 말이 되냐고. 맨날 과장하고 극적으로 만들고. 아니 근데 그 추모 행렬에 같이 있지 않았었어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는 못 갔죠. 저는 못 갔고 그때 아마 필름 2.0에서 신기주 기자가 영화 잡지 기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가서. 그때 출입국은 됐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배분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이제 장국영이라는 책을 쓸 때 그렇게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도 실리지 못한 사진들이 제 책에 실릴 수가 있었죠. 참고로 그 책은 올해 9월 12일 그 장국영의 생일에 맞춰서 중화권에서 발간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외 네. 출간. 어쨌든 중국어 출간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주성철의 중국 진출 특집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류죠, 한류. 장국영 베스트 4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일단 감독님 베스트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아비정전인 것 같아요. 되게 실험적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이 이를테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린 거 아니야. 근데 그 다 해버리는 그 리듬에 딱 혼자 올라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비정전은. 아비정전을 처음에는 저는 뭐 첩혈상홍 뭐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갔는데 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더럽게 재미없었거든요. 아비정전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때는 완전히 애기였으니까. 그런데 나와서는 이제 다들 막 칭찬을 하니까 도저히 내 입에서 재미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극찬을 하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나는 12월 24일 2부에 딱 그 12시 타임에 영화를 했었어요. 네. 중앙극장에 보러 간 거야. 근데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가 딱 끝나면 하고 불이 켜지는데 정말 사람들 난리가 났겠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났는데. 관객 폭동 비슷한 것이 그래서 벌어졌대요. 유리 깨졌었어요. 네. 그 극장 유리를 깼더라고. 왜냐면 이게 한국에서 어. 홍보를 할 때 포스터도 그렇고 첩배상홍처럼 했어. 유아르 영화, 어. 액션 영화처럼 홍보를 했는데 영화 그게 아니니까 정말로 그 당시 관객들이 폭동 비슷한 걸 일으켜가지고 환불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다다다닥 그 근처까지 가서 그때서야 휴 이런 다음에 같이 영화를 봤던 사람 영화 너무 좋지 않아?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 명작으로 칭찬받는 영화가 어린 시절에 잘 와닿지 않았다면 한 20년, 최소 10년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봐봐라 라는 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얕지만 경험치라는 게 쌓였으니까 뭐 보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봤을 때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제가 마지막까지 태양별이와 해피투게더를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해피투게더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국영이 연기한 보영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그냥 100% 장국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홍콩에서 영화 배우로서보다는 가수로서 오히려 명성이 훨씬 컸던 사람이에요. 최고 히트곡 중에 무심수면이라고 있거든요. 워워워워 무쌈수이미. 장국영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직설적인 사람으로 연예계에서 되게 유명했대요. 그런데 그런 장국영의 캐릭터를 왕가위가 해피투게더를 만들면서 정말 그 보영이라는 캐릭터로 그대로 가져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국영이 죽고 나서 해피투게더를 보면 정말로 그냥 장국영이 살아서 연애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같은 게 저는 느껴져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피투게더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국영 영화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정 기자는 유일하게 네 분 중에서 감독이 달라. 장국영이 계속 영화를 하면서 슬픔의 그런 기운들이 점점 농도가 짙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국영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보여준 건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동생 같은 이미지. 그래서 천녀윤을 보면은 섭소천에 정말 당시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빠졌잖아요. 왕조연이 책받침. 세상에서 제일 왕조연. 예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한눈에 빠진 남자가 장국영이었어요. 그 영채신이라는 역할. 그 이름부터 죽여. 영채신. 정말 진짜 섭소천이 영채시 이러면서 날아오잖아 이렇게. 나 어떻게 쟤랑 눈 맞을 줄 알았어. 프로 요번에 나온다 유튜브 이거. 그 섭소천이 영채신에게 반하듯이 천녀윤을 본 모든 관객들이 장국영에게 빠져들게 하는 문을 열어준 작품이 저는 천녀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씬 중에 하나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숨을 먹게 하는 약간 그 키스씬이잖아요. 그리고 천녀연 개봉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왕조연은 크리미라는 그 음료수 광고를 찍었고요. 밀키스가 주윤발, 크리미가 왕조연, 양계 산맥.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나는 또 광고를 정말 뚫어지게 보고 녹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크리미 좋아 이 프로그램의 짤 담당이야. 좋아. 근데 진짜 이제 화정 기자가 얘기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장국영을 떠올리면 뭔가 고통, 막 상실, 권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됐는데 사실은 너무 귀여웠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국영의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이 보게 된 영화가 바로 저는 천녀유연하고 가유이사예요. 가유이사. 가유이사 너무 웃기기도 할 뿐더러 가유이사 같은 경우에 늘 사람들한테 너무 게이 같다,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 뭐 내가 그런 연기 하면 어때? 라는 식으로 대놓고 수건 걸 때도 이러고 이러고 이런 식의 오늘 좌우에서 왜 이러지? 이러고 저는 동사소독 리덕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국영의 유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피투게더를 찍으면서 사실은 장국영과 왕가의 사이가 썩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왕가 입장에서는 계속 더 만들어가면서 촬영 일정을 더 늘리면서 계속 그 남미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장국영은 1년 내내 이 콘서트 일정이 빡빡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보영을 그냥 이 모텔방이죠. 그 숙소에 그냥 이 담요를 막 부여안으면서 우는 장면도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 뒤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제로 디그리라고 하는 다른 조감독의 다큐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 동사소독 리덕스를 만들었는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마지막이 장국영으로 끝나지 않는데 이 동사소독 리덕스는 장국영의 마지막 모습으로 끝을 내고 싶었고 그렇게 장국영의 마지막 모습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왕가희 감독의 바람이 담겨서 저는 이 동사소독 리덕스가 장국영의 좀 유작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편씩 그렇죠. 베스트를 뽑은 거잖아요. 태양별이가 없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태양별이는 정말 이 장국영의 어떤 예술가적인 면모가 완전히 집약되어 있는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동작들은
중국 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이 경극의 위대한 그 예술가들도 잘 해내지 못하는 동작들을 그 몇 개월 동안 정말 피나는 훈련을 거듭해서 만들어내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어이 장국영이 해냈다는 것들만 봐도 사실은 이 장국영이 얼마나 이 작품을 하고 싶었나. 장국영 책이 곧 출간되시는 주성철 기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 출간일이 언제라고요? 9월 10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 잘 기억하는구나. 그 4월 1일을 기일로 많이 기억하시지만 장국영의 생일은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올해 9월 12일 중화권에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중국어로 해주세요. 저기 베스타 작가님 중국어로 해주세요. 이거는 광둥어로 해야죠. 홍콩이니까. 네네. 네. 마무리를 하라고 좀. 광둥어 못해. 광둥어 못해. 폰에 장국영.